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가나에 2대3으로 패했지만 MZ세대 축구팬 상당수는 박수를 보내며 이렇게 흥미진진한 국가대표 경기는 처음이었다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한국이 점유율 높은 공격 축구를 선보인 데 환호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경기에서 점유율 53%를 기록하며 슈팅을 21개를 시도했습니다. 자신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팬이라고 밝힌 이지훈 씨는 선수들이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총공격을 펼쳤다는 게 특히 와닿았다. 축구학원에 다니고 있는 10살 최준혁 군은 어제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비록 졌지만 대표팀은 가나를 끈질기게 추격하고 투혼을 펼치면서 대한민국 꿈나무들에게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골 결정력 부족도 백패스 문제도 아닙니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면 더욱 극심해지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도를 넘은 인신공격이었습니다. 가나존이 끝난 뒤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인스타그램에는 밤새 온갖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국민에게 기쁨을 줬던 영웅은 없었고 오로지 패배 분풀이 대상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안아골절 수술 이후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손흥민이 헤딩 경합을 할 정도로 투혼을 불태우며 팀을 위해 헌신했다는 걸 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팬이 선플로 이런 공격을 덮었지만 선수에 대한 도 넘은 비난은 진짜 대한민국의 패배였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캐나다와 벨기에 경기에서 이날 캐나다는 0대1로 패했고 팀 에이스 알폰소 데이비스는 승부차기 실책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존 허드먼 캐나다 감독은 우리는 지금 월드컵 무대에 있다며 팬들은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고 캐나다 국민도 이에 화답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캐나다 국영방송 CBC는 캐나다는 월드컵 개막전에 패했지만 존경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프게도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걸 잃은 듯 했습니다. 분명히 손흥민은 존재감만으로도 상대에 충분히 위협을 줄 수 있으며 그가 공을 잡을 땐 두세 명의 상대 선수들이 에워쌌고 후반 30분 이강인의 예리한 프리킥 슈팅도 손흥민이 파워를 유도해 만든 찬스였지만 경기 후 그를 기다렸던 건 수많은 악플들이었습니다. 외신은 부상 여파로 제 기량을 다 펼치기 어려운 손흥민에 대해 혹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도 손흥민에 대한 한 가지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AFC는 SNS에 손흥민이 슈팅할 때 가나 선수들이 그를 에워싸는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손흥민을 막기 위해 몇 명의 선수가 필요한지 세어봐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손흥민이 상대의 집중 견제로 볼을 넣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토트넘 구단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손흥민과 한국 대표팀은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며 손흥민을 위로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뛰었던 영국 공영방송 BBC 해설위원 저메인 제너스는 한국은 후반전 경기력이 좋았다며 한국 선수들은 승리할 자격이 있었기에 패배가 더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며 아쉬움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 SNS상에선 악플이 쏟아졌다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머나먼 카타르까지 날아온 붉은 악마들은 단 한 명도 선수들을 향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대물결표 한민국을 외쳐주고 박수와 환호를 보내줬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기에 모든 불구악마는 비난과 야유가 아닌 응원과 환호로 선수들과 인사한 겁니다. 한국의 간절한 기회를 박탈해버린 테일러 주심은 전세계 비난은 물론 고국에서까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테일러 주심에게 레드카드를 받은 벤투 감독은 매너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노한 벤투 감독은 레드카드를 받은 상황에서도 가나 스태프들과 마주치자 재빨리 몸을 돌려 악수를 건네고 가볍게 포옹했고 못보고 지나칠 뻔한 오토 아도 가나 감독과도 따뜻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화내는 대상이 명확한 게 프로답다며 레드카드를 받아서 바로 라커룸에 들어갈 만도 한데 마지막까지 인사 나누는 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에 주어진 추가시간 10분에서 경기 종료까지 1분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강인은 코너킥을 차기 위해 달려가면서 두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한국 팬들에게 호응을 유도했고 현지에 있던 관중들은 큰 환호성으로 화답했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강인은 호응을 유도한 것에 대해 그 순간엔 그게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앤서니 테일러 심판은 한국의 코너킥 기회를 허용하지 않고 종료 휘슬을 불고 말았지만 해당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은 벼랑 끝에서 포르투갈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적도 좋지만 선수들이 경기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기냐며 말도 안 된다는 의견과 16강이 확정된 포르투갈이 굳이 부상 리스크를 안고 베스트 멤버가 뛸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16강 진출 후 산투스 감독은 우리는 아직 조 1위가 아니다,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며 브라질과는 16강 말고 그 다음에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상이 있는 선수들은 검사를 받겠지만 다음 경기 한국전에서 선수 구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선수들은 다음 경기에서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로 믿는다며 총력전을 예고한 겁니다. 우루과이전에서 자신의 골도 아닌데 요란한 세레머니를 펼쳐 화제가 된 호날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16강으로 갑니다. 팀이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강점을 가진 상대를 맞아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것이며 우리의 꿈, 우승, 역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가자 포르투갈!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려한 공격진을 자랑하는 포르투갈, 빠른 공격수는 없지만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무수한 패스를 뿌려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한 뒤 만들어지는 중간을 절묘하게 활용합니다. 한국 수비진이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선수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경기들 거진 막상막하였습니다. 못해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 선수들이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월드컵이란 큰 무대에서 당당히 맞서 싸운 태극전사들, 당신들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